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6조 8천억여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경전선 전철화 설계비 등 5억 원에서 10억 원 안팎의 작은 예산이 큰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 탑승객 150명 규모의 여객기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보기의 이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400m 연장이 필요한데 10년 넘게 끌어온 현안입니다. 올해도 당초 내년 정부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활주로 연장 기본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2021년 광주 민간공항 통합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김용록 지사를 비롯한 서삼석, 박지원 의원 등 지역 행정과 정치권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이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까지도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안 됐는데 이번에 정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전철화 기본계획 수립비 10억 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8년 만에 고속철도 계획에 포함된 경전선은 목포 임성과 연결되는 보성이 포함돼 남이안과 영원합을 잇는 중심 철도망입니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서해날 관련 행사 국고 예산도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었고 흑산공항 건설 10억 원, 그리고 영산강유역 마하문화권, 조사연구비 5억 원 등도 관심을 끌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8천억 원이 넘게 늘어나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안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앞당기는 꼼꼼한 추진 계획과 실행 등 선택과 집중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30억 1천만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다행히 30억 1천만 원이 반영이 돼서.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은 5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광양항 정비와 신북항 건설 같은 해양 항만 분야의 SOC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 인프라 구축과 광주 송정에서 순창 구간의 전철화 사업 등 각종 신규 사업 예산도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반면 노후화가 심각한 낙포부두 리뉴얼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 등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폐플라스틱 산업화, 자원화 기반 구축 예산 35억 원 역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산업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잘 거친 다음에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추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된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정부 교부금 증가로 올해보다 8% 오른 3조 8천억여 원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 실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기본 운영비 3,200억여 원과 혁신교육 구축비 169억 원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율촌산단 내 기업들이 행정구역 중첩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여수, 순천, 광양에 걸쳐 조성된 율촌 일산단의 경우 10여 곳의 기업이 많게는 2개시 이상의 주소를 두고 있어 행정 낭비로 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소방 관련 업무가 한 곳에 몰려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절차적 장치 마련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맞춰 순천만 폐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왔던 순천시가 올해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요?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건 지난 4일. 300여 개의 분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에서 H7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항원이 발견된 곳과 비교해 20일 가까이 늦게 검출된 겁니다. 최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순천만 습지 인근입니다. 이곳은 지난 11월부터 탐방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최근 항원 검출 이후 예찰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발병과 순천만 폐쇄를 연계해왔던 순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찰 활동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철새 서식지는 11월 5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통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 일부의 연중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여파로 평균 50일 넘게 순천만 폐쇄에 나서면서 숙박과 음식 등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폐쇄 결정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AI가 예기치 않게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하고 관련 단체 협의가 좀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습지의 연중 개방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 발병에 생태도시 순천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내 푸드존에 입주할 우선 협상 대상 2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푸드존에 입주할 우선 협상 대상 기업으로 영유아 분유 제조 가공업체인 중국 기업 한 곳과 국내 4개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냉장업체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연간 2만 TEU 이상의 농수산물 물량 유치, 호남권 농수산물 수출기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삼동지구에 들어선 연구개발기관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삼동지구의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남지원청사가 준공돼 내년 6월까지 인력과 장비가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건설재료와 생활용품 등의 시험과 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여수에는 19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삼동지구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센터 연구동도 함께 준공됐으며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살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산림문화박람회가 내년에 장흥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힌 장흥 천관산. 국내 최대 토종 동백나무 숲은 면적만 17,000여 제곱미터, 3만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이 산 허리를 감싸고 있는 억불산. 20여 년 전 목재 체험장과 함께 생태 휴양시설인 편백숲 우드랜드가 개장했습니다. 또 장흥은 온목 표고버섯 주산지이자 귀족 호두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 숲과 풍부한 임업 자원을 간직한 장흥군이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림의 역사와 문화,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박람회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는 그동안의 기반을 다졌고 산림문화 박람회는 최초로 열리지만 우리 장흥군의 산림자원, 다시 말해서 동백나무숲, 편백 우드랜드 등 이러한 산림자원을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와 휴양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비용 절감과 홍보 극대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은 내년 산림문화 박람회 최종 후보지로 산림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림과 통합의학이란 두 박람회의 독특한 만남이 내년 10월 장흥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선 5, 6기 고흥군이 근무 성적평가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2달간 민선 5, 6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임 군수의 휴양림 개인 사용과 인허가 사업 등 민선 7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했던 부적정한 행정 사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경 소속의 소형 경비 함정이 전국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260여 척의 함정을 대상으로 한 올해 우수함정 평가에서 여수해경 소속 소형함정 117정과 P22정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매년 전국 해경의 함정 훈련에 대한 역량과 업무 실적을 고려해 대형과 중형 각각 1척, 소형 3척 등 모두 5척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유아교육학과 담당 교수 3명을 소환한 뒤 관련 서류를 참고해 야간 보충 수업 시행 여부와 무출결 학생 실태 등의 문제를 감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지난 1년 동안 한영대 학사 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정을 조정해 현장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순 시장이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허 시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지출결산 내역서 등 회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근길 서울 하늘은 이처럼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가운데 이 구름 덕분에 추위는 한결 덜합니다. 반면 남쪽으로는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구름이 북동진을 하면서 오늘 아침 시간 중에는 전라도와 경남 지방, 오늘 낮 시간 중에는 서울과 경기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남부지방과 경상도 내륙지방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굵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텐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남부지방과 충북, 경상도 내륙지방이 2에서 7cm, 강원 내륙지방과 충남 내륙, 전라도 내륙지방으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해안 곳곳으로는 오늘 낮 동안 눈이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눈과 비가 내리다가 오늘 밤 시간 중에 그치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차례로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영하 1.7도, 대전 역시 영하 1.7도, 광주 1.7도, 부산 6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2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은 4도, 대전과 전주 2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